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의 인생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서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수입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은데 과연 선택지가 있을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직업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을 따면 비교적 빠르게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니어 일자리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길이라면 나도 계속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말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도 안정적인 선택일까요? 수요가 많다는 말 뒤에는 공급도 그만큼 많다는 현실이 함께 따라옵니다. 일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임금이 높게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은 많지만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할 문제는 체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일은 단순히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르신을 부축하고 씻겨드리고 식사를 돕고 이동을 도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 어깨에 큰 부담이 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중에는 어르신을 돌보는 일인데 정작 내 몸이 더 버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 몸은 덜 힘들고 수입도 어느 정도 되고 무엇보다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예전에는 은퇴 이후의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나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 혹은 아주 제한된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니어 세대도 충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 흔히 말하는 맘시터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고?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과연 아이를 맡아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오히려 시니어 세대야말로 아이 돌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본 경험, 손주를 돌봐본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삶을 통해 쌓아온 인내와 여유,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맘시터라는 일은 단순히 아이를 지켜보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전을 지켜주고 생활을 돌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력적으로도 요양보호사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고 시급 역시 비교적 높은 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요양보호사밖에 선택지가 없을까? 내 경험과 성격에 더 잘 맞고 몸은 덜 힘들면서도 수입과 보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맘시터라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맘시터라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그리고 왜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선택지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맘시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아이 돌봄 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흔히 베이비시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맘시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부모와 아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돌봄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맘시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잠시 외출을 하거나 맞벌이로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 혼자 집에 두는 것이 불안할 때 맘시터가 아이와 함께 머무르며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합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둘째는 생활 관리입니다. 아이에게 간단한 식사를 챙겨주거나 숙제를 도와주거나 방과 후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곁에서 살펴주는 역할입니다.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잠시 맡기지 못하는 시간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는 정서적인 돌봄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관심을 받는 것을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맘시터는 아이와 함께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듯 따뜻하게 아이를 대해줄 수 있는 시니어 분들은 아이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 돌봄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시니어 분들이 맘시터로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험입니다. 이미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손주를 돌봐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언제 배고파하는지, 언제 졸려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 몸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강점입니다. 둘째, 인내심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음식을 쏟기도 하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이유 없이 떼를 쓰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금세 지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시니어 분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어른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드러운 말투, 여유 있는 태도, 따뜻한 미소는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맞벌이 가정에서는 오히려 시니어 맘시터를 선호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형태는 어떨까요? 맘시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근무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몇 시간만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고 학교가 끝난 뒤 두세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하는 방과 후 돌봄도 있습니다. 주중에만 일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부모님이 외출할 때 반나절 정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요청을 받아 일하는 긴급 돌봄 형태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맘시터의 시급은 보통 10,000원 수준에서 시작해 조건이 좋거나 경험이 쌓이면 1시간에 15,000원, 많게는 20,000원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주 5번만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수준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말 돌봄이나 추가 근무를 더하면 3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수, 돌봄 시간, 추가로 요청되는 간단한 학습 지도나 식사 준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체력 부담이 큰 다른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효율적인 수입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 중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많습니다.
손주를 돌봐준 경험밖에 없었는데 그 경험을 그대로 살려 일할 수 있어서 좋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잘 따르니까 하루하루가 즐겁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 결국 맘시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시니어 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맘시터라는 직업이 어떤 일인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왜 이 일이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인지 맘시터만이 가진 장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많은 시니어 일자리들은 시간당 임금이 낮은 편입니다. 공공근로나 환경 미화, 안내 도우미 같은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번 하루 4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맘시터는 다릅니다. 시급이 10,000원 수준에서 시작해 경험과 조건에 따라 15,000원, 2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에 간단한 학습 지도나 식사 준비가 포함되면 추가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5번만 일해도 월 200만 원 수준의 수입이 가능하고 주말 돌봄을 더하면 300만 원 이상도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는 다른 시니어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둘째,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나 간병 업무는 마음은 좋지만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이 가고 육체적 소모가 큽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면 건강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반면 맘시터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거나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이와 놀아주고 간단한 집안일을 돕다 보면 피곤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맞춰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셋째, 보람과 즐거움이 큽니다. 시니어 분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맘시터는 바로 그런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아이들은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금세 웃음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또 와주세요. 할아버지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맘시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늘 걱정이 많은데 믿을 수 있는 시니어 맘시터가 함께 있어주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맘시터는 아이에게는 따뜻함을, 부모에게는 안심을, 본인에게는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일입니다. 넷째, 시간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내 생활에 맞게 조금씩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야 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정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맘시터는 부모와 직접 조율하여 하루 2~3시간만 맡을 수도 있고 오전만 또는 오후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주중만 혹은 주말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병원 진료, 가족 일정 등 개인 생활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은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이 밝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하다 보니 아이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역시 아이 돌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맘시터라는 직업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맘시터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적은 체력 부담, 큰 보람,
자유로운 시간 조절, 그리고 밝은 전망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은 시니어 세대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몸은 덜 힘들고 수입은 더 나아지고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일. 그것이 바로 맘시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아무 자격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안전과 건강,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맘시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시니어 분들을 위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교육 과정은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아동 안전 관리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치지 않도록 환경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둘째, 응급 상황 대처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떤 응급 처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셋째, 아동 발달 이해입니다. 나이에 따라 아이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면 아이를 훨씬 수월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넷째, 돌봄 실무입니다. 실제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놀이 방법, 간단한 식사 준비, 숙제 지도 등을 영상과 예시를 통해 배웁니다. 혹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온라인 강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자막과 영상 자료가 함께 제공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시험 역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확인 테스트나 퀴즈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평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대부분 국비 지원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교육원이나 국비훈련 플랫폼을 통해 아이 돌봄 과정에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 돌봄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식적인 증명이 됩니다. 이 수료증을 가지고 맘시터 플랫폼이나 구인 사이트에 등록하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4살 김모 어르신은 국비 지원으로 아이 돌봄 온라인 과정을 듣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맘시터 플랫폼에 등록하자마자 주에 3번 하루 4시간 돌봄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한 달에 약 150만 원의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자신감이 붙어 주 5번으로 늘렸고 현재는 매달 25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주를 돌보는 기분으로 아이를 돌보니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느낌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사는 67살 박모 어르신이 계십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요즘은 아이 돌봄도 직업이 된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국비 지원 교육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셨습니다. 특히 아동 안전과 응급 대처 파트를 들으면서 손주를 돌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일에는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아이 돌봄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만 맡아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와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웃으십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지만 막상 수업을 듣고 나면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안전 지식을 배우면서 나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를 다치지 않게 돌보는 방법,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서 부모에게도 본인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맘시터라는 새로운 직업은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통해 안전, 응급, 발달, 돌봄 지식을 배우고 수료증을 받아 플랫폼에 등록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교육의 문턱은 낮고 기회는 넓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밝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시니어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만으로는 아직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맘시터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계신 시니어 분들의 사례를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삶을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손주를 돌보던 경험이 직업이 된 서울의 64살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은퇴했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독립하면서 하루하루가 길고 무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손주를 종종 돌봐주면서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꽤 소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 돌봄 국비 지원 교육 안내문을 보고 망설임 끝에 신청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지만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자막과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조금씩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시험도 어렵지 않게 통과했고 지금은 주 5번 하루 4시간씩 아이 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50만 원 안팎으로 들어오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지 않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말 돌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부산의 67살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아이 돌봄 교육을 알게 되었고 국비 지원으로 무료 교육을 들으셨습니다. 특히 아동 안전과 응급 상황 대처 부분이 매우 유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일에는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만 맡아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니 생활비는 충분히 해결되고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요양보호사를 고민하다가 다른 길을 선택한 인천의 62살 윤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윤 어르신은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일이 힘든 데 비해 수입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에서 아이 돌봄 국비 과정 안내를 보고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맞벌이 부부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방과 후에 돌봐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중 오후 2~3시간 정도 숙제를 봐주고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 일만으로도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체력적으로도 훨씬 수월해 오래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정이 들어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두려웠지만 오히려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대구의 65살 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교육과정이 온라인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겁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면 조작이 서툴러 자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강의가 워낙 쉽게 설명되어 있어 금세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 돌봄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며 평생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돌봄으로 얻는 수입도 좋지만 배움 자체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부부가 함께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한 경기도의 63살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함께 은퇴를 맞이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서로에게 잔소리만 늘어나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맘시터 교육과정을 알게 되어 부부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남편은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아내는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각각 돌보게 되었고 덕분에 두 분 모두 다시 일상을 찾으셨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축구를 하며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그림 그리기와 책 읽기 놀이를 해주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돌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월 수입이 370만 원 정도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사회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어렵지 않고 국비 지원 온라인 과정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이고 시간 조절만 잘하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웃음, 부모의 감사 인사가 가장 큰 보상이 되고 집에만 계실 때보다 삶의 활기가 생기며 스스로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맘시터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이자 여러분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사회에 다시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맘시터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꾸준히 필요할까? 내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맘시터의 전망은 앞으로 더 밝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주로 일을 하고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맞벌이가 되면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를 책임져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맘시터입니다. 즉 맞벌이 가정이 늘어날수록 맘시터의 필요성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가족 형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아이가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가 흔했지만 이제는 핵가족, 더 나아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맡길 가족이 근처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아이를 봐줄 친척이나 가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을 수 있는 제3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손길을 가진 시니어 맘시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의 확대입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이 돌봄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부모가 일정 시간 아이를 맡길 경우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더 적은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 맘시터를 찾는 수요가 더욱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의 성장입니다. 예전에는 아이 돌봄 인력을 구하려면 지인 소개나 전단지에 의존해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연결됩니다. 부모는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고
맘시터는 자신의 프로필과 교육, 이수 내역, 가능한 시간대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인증 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부모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 맘시터를 찾게 될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 기회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이미 사회 시스템의 일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은 시터들이 정식 직업인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과 안정적인 수입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장 단계이지만 앞으로 더 체계화되고 더 큰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맘시터라는 직업이 젊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위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분들이 바로 시니어입니다. 연륜과 경험, 여유로운 태도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큰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니어 맘시터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 변화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한 돌봄 공백, 정부 정책의 확대, 그리고 플랫폼 시장의 성장. 이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는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맘시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니어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늦은 선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포화되지 않았고 시니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정부 지원과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연륜을 가진 분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자리를 잡아두면 앞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이력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 지식입니다. 국비 지원 교육을 통해 이 기본을 갖추고 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보완해 줍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와의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혹시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일하는 만큼 의견 차이나 오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맘시터 일의 특성상 대부분의 부모는 돌봄을 맡아주는 분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갖고 접근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아이를 손주처럼 따뜻하게 돌봐주는 모습에서 큰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지만 몇 번의 돌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오히려 가족처럼 편안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맘시터로 활동을 시작하면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를 들어 방과 후 돌봄을 맡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방문합니다. 먼저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하루 있었던 일을 들어줍니다. 숙제가 있다면 함께 책상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고 공부가 끝나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줍니다. 이후에는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가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육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마치고 나면 피곤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주말 돌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외출을 해야 할 때
몇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내며 식사를 챙기고 놀아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아이와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돌봄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리듬이 다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머물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맘시터로 활동을 시작하면 아이를 만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지고 그에 맞춰 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와 무엇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하다 보면 하루가 기다려지고 자연스럽게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 일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안심을, 아이에게는 안정과 사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벌이로 바쁜 부모는 아이를 혼자 두고 나올 때마다 마음 한켠이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맘시터가 함께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이 역시 혼자 집에 있는 대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맘시터는 가정과 사회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현실적인 수입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지역과 근무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시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아이의 수가 많거나 학습 지도나 식사, 준비 등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시급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덜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비와 건강 상태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리해서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주 몇 회, 하루 몇 시간만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맘시터라는 일이 단기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와 정이 들고 부모와 신뢰가 쌓이면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활동 중인 분들 중에는 한 가정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부터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돌보며 마치 손주를 키우는 듯한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걱정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돌보다가 다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 역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장 불안해하시는 요소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아동 안전 관리와 응급 대처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위험한 환경을 미리 점검하는 방법,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배우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활동할 경우 보험이나 안전장치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맘시터로 활동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아이 돌봄 교육 과정을 찾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관련 훈련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강좌에 신청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 맘시터 플랫폼이나 구인 사이트에 가입해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합니다. 여기에는 나이, 거주 지역, 가능한 근무 시간, 교육 이수 여부,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가 포함됩니다. 이후 부모가 조건에 맞는 맘시터를 찾으면 연락이 오고 서로 일정과 역할을 조율한 뒤 돌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에는 거창한 표현보다 솔직하고 따뜻한 문장이 더 큰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고 아이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와 같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는 화려한 경력보다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대해줄 사람인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왜 이 일이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생 쌓아온 경험이 그대로 자산이 됩니다. 둘째, 체력적인 부담이 비교적 적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 조절이 자유로워 건강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과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존감과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더 이상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맘시터는 그 반대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부모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며 스스로에게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는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맘시터라는 선택은 그 새로운 문장의 첫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겪어온 경험, 쌓아온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자산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이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루를 원하지는 않는가? 맘시터라는 선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 말을 들어주는 인내, 위험을 먼저 살피는 책임감, 그리고 삶에서 배운 지혜. 이 모든 것이 아이 돌봄이라는 일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시간에 쫓겼다. 손주를 돌보면서야 비로소 아이와 천천히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맘시터는 바로 그 소중한 시간을 다시 한번 삶 속으로 불러오는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이런 망설임이 남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 드린 많은 사례에서 보셨듯이 처음에는 다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기본을 배우고 한 번, 두 번 아이를 돌보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맘시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면 일정 관리, 매칭, 안전장치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교육과정 역시 단순히 이론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다치지 않게 돌보는 방법, 위급할 때의 기본 대응, 연령별로 다른 아이의 특성 등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직업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맘시터는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의 빈틈을 메워주는 사람이며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맞벌이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가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 이보다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오늘은 무엇을 함께 해볼까 생각하며 준비하는 시간, 아이가 웃으며 내일 또 와주세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이런 장면들이 삶 속에 하나둘 쌓이면서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맘시터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몇 회, 하루 몇 시간만으로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노력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시니어 일자리 중에서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장기간 한 가정과 함께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정이 쌓여 더욱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이미 요양보호사나 다른 시니어 일자리를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맞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지는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힘들어 오래 하기 어려운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따뜻함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은가? 아이에게는 웃음을, 부모에게는 안심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보람과 활력을 주는 삶. 맘시터라는 선택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진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이런 길도 있구나 하고 마음속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단계는 교육과정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온라인 아이 돌봄 과정을 검색해보고 내용을 살펴보며 내가 할 수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을 필요도 없고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값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을 아이 돌봄이라는 따뜻한 일에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쌓아온 삶의 깊이와 온기가 누군가의 어린 시절에 평생 남을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의 제목을 무엇으로 쓰고 싶으신가요? 만약 따뜻함을 나누는 삶,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삶, 몸은 덜 힘들고 마음은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맘시터라는 선택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아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로 열어보시길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